안녕하십니까. 5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불안한 심리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면 그의 직무 수행이 정상적이지 않을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이 증폭되면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다 준다.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의 그 심리 상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빠져 있지 않느냐 하는 심각한 징후가 드러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대통령의 불안한 심리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동시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몇 가지 징후로 나타난 것은 최근에 30대 젊은이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실세들에 대해서 전단을 국회 주변에 뿌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조선의 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조선의 개다. 그리고 민주당 핵심 실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친일파의 후손들이다, 이런 전단을 배포한 데 대해서 놀랍게도 대통령이 이걸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는 본인 명의로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대리인, 아마도 변호사를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고소를 한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이를 기소 의견으로, 유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자 굉장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도 그렇고 대통령이 된 초기에도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해서 국민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다, 그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에게 30대 젊은이가 말한 북조선의 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 모욕을 참을 수가 없었던지 고소 사태에 이르는데, 비난이 쏟아지자 고소는 결국 취소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 고소 취소를 하면서 앞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걸 계기로 성찰의 기회를 삼아 주시기 바란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고소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인데, 이 소식에 대해서 피고소인인 그 젊은이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성찰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다. 근데 이번에 이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과 유사한 것이 얼마 전에 대학 내에 대통령을 비난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여진 일이 있는데, 이걸 경찰이 모욕죄로 다스리려고 한다면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에둘러 가지고 건조물 침입죄로, 그러니까 대학에 허락 없이 밤에 들어가서 대자보를 붙였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건조물을 침입했다, 건조물 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한 사실이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하러 와서 국회를 나올 때에 신발을 던진 사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른바 신발 의사라고 호칭을 듣는 사람인데, 왜 던졌느냐? 대통령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분노해서 던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땅히 걸 죄명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을 경찰이 뒤를 이렇게 압박하는 수사,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현재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징후로 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실제로 10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 9일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10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있어서 그의 불안의 심리적 상태의 핵심은 뭔가, 퇴임 후에 그를 옥죄어 들어올 앞의 정권,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해서 그 두 전직 대통령을 사법 처리해서 깜방행을 보냈던 그런 악몽에 그가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조금이라도 객관적으로 따져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에 울산시장 분저 선거 사건의 정점에
개입한 흔적이 1년 3개월 전에 이 사건을 13명을 기소하면서 나타난 공소장에도 40회 이상 언급이 되어 있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도 결국 대통령이 실제로 명령했다 하는 것, 그리고 그 주변에 끊이지 않고 있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 사건에 관한 추문, 이런 것이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더 심각한 적폐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모두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그는 퇴임 시기가 가까워올수록 이러한 불안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닌가. 모욕죄는 그게 뭐 형량도 적고 참 이 역설적이게도 지난주일에 민주당의 똘똘한 법사위원들이 중심이 돼가 형법의 모욕죄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지금 제안해 놨어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들이 야당이 됐을 때를 대비하는 거 아니냐. 야당이 됐을 때 그 새로 된 대통령과 정권에 대해서 그냥 실컷 두들겨 패다가 잘못하면 걸릴지도 모른다 해서 아마 이 모욕죄 폐지 법안을 내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욕죄에 대해서는 조국 씨가 교수 시절에 아주 정답을 내놓은 일이 있어요. 뭐라고 그가 글을 남겼는가 하니까, 이 권력자, 공인인 권력자가 사소한 일로 명예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국가의 형벌권을 동원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웃음을 머금고 있는데, 이 조국 씨는 이 민정수석이 되고 정치에 발 디디기 이전하고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 이전에 한 말은 대체로 옳은 소리들이 많아요. 그때 되고 나서는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로남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1년에 30대 젊은이를 모욕죄로 고소하고 대자보 붙인 것을 주거 침입죄로 다스리고,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 던진 사람을 모욕죄로 잘 안 다스려지니까 죄명을 찾고 있고, 이럴 때 조국 씨가 한 말씀 할 만한데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지금 SNS에 들어가 보면 그 들끓는 얘기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젊은이를 직접 고소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걸 참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김여정이를 앞세운 김정은의 모욕행위에 대해서 삶은 소대가리, 미국의 앵무새, 특정 머저리, 뭐 그 외에도 뭐 많지요. 우선 그 몇 가지를 열거해보면 그 모욕한 내용이 30세 젊은이가 한 내용에 비춰봐서 이 월등하게 깊고 심각하고 무겁지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 북한의 직접적 모욕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말로라도 한마디 했습니까? 고소할 수 있지요. 우리의 수사권이 지금은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데 고소할 수 있지요. 대통령이 배짱이 있으면 고소해야지요. 아니, 다음에 천천히 수사를 하더라도. 그러나 뭔가 성명을 통해서 대통령 자신이, 청와대 대변인이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충실한 김정은의 대리인이다. 무슨 소리를 해도 고개를 숙이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오히려 뭐를 더 해드릴까요? 그 미국이나 그 유엔에서 북한 제재 결의를 한 선진국에 대해서 제재를 해줘야 된다. 종전선을 해줘야 된다. 아주 이런 굴종적 자세를 취하니까 해양수산부 직원이 실수로 NLL을 넘어간 데 대해서 그냥 총살형을 집행한 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걸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북한 정권의 개라고 젊은이가 전단을 뿌렸겠습니까? 통탄할 일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불거진 그와 그 주변에 자칫 퇴임 후에 사법 처리가 될지 모른다 하는 우려를 해서 헌법에 근거 없고 위헌인 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만들고 그래야 그걸 발족시켰어요. 위헌인 법에 근거한 유령기관을 발족시켜가
지금 공수처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 똑똑히 보고 있지요. 중앙 지금 이성윤 검사장을 살리기 위해서 뭐 황제 대우를 해갖고 출석시켰다가 무슨 너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 수사 기록을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라 하고 이게 이 망령기관이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수처법이 이게 폐지돼야 돼. 폐지되어 기관 없애야 할 기관인데 자관 대통령 그런 자신의 안전판을 만들고 있고 검찰총장 쫓아내기에 그렇게 추미애 장관 들 앞세워 가지고 쫓아냈고 결국은 김오수라고 하는 또 다른 충견을 지금 임명해 갖고 일체의 대통령을 향한 수사, 측근의 부패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데 이게 국민으로서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이 불안을 임기 막바지에 느끼고 있다 하는 그래서 다른 행정 분야에도 대통령이 계속해서 온당한 판단을 하지 못할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지도자의 불안 심리나 이 정신적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느끼느냐 하는 사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닉슨 대통령의 1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에 런닝메이트였던 부통령이 애그뉴 부통령이 이제 부통령을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된 바로 직후에 아마 한 달 아니면 2달도 안 됐을 때에 그가 대학을 다닐 때 정신병원의 전문의의 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 불안 심리로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된 다음 날 그는 사임했습니다. 하원이나 상원, 국회에서 야 부통령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젊었을 때 일이지만은 그래도 대통령 후보시에 승계할 사람인데 그런 정신병력 때문에 치료를 받은 사람이 승계한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찌 되느냐 이제 이런 우려로 추궁할 태세가 보이니까 즉각 사표내고 말았습니다. 그 후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포워드 의원이 후임이 되고 그가 결국은 대통령까지 승계하게 됐는데 이처럼 최고 지도자, 국가 원수의 정신 상태, 특히 그 불안 심리는 국민이 이걸 철저히 꿰뚫어 보고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 불안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